이런 원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매수 종목을 고르기가 쉽지 않더라.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아무 종목이나 살 수 없고 아무 종목이나 분석 없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분석하고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더라. 그런 원칙에서 손절매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저도 네네. 뭐 주식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네. 읽으면서 저는 특히 목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네네. 목자를 보고 내용을 네네. 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책을 보는데 아, 예. 목자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네네. 저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네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다라는 말을 네네네. 정말 입버릇처럼 해요. 네네네.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미괄식이고 서양 사람들은 네네. 주괄식이라고 네네네. 제일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제일 돌려서 나중에 얘기하고 네네네. 서양 사람들은 제일 먼저 결론부터 말하는 네네.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저는 이 책이 제일 좋았던 게 첫째 네네. 날 종목 고르는 비법이 네네네. 네네. 제목 자체가 네네. 첫째 날 종목 고르는 비법을 공부하자. 네네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비법을 보니까 10단계로 정리되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렇죠. 이 10단계에 대해서 네네. 네. 10단계 프로세스를 네네. 뭐 이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아, 없지만 예. 적어도 이 10단계 중에서 네네네. 진짜 우선적으로 난 이 세 개 정도는 꼭 봐야 된다. 예. 이 중요도가 좀 다르겠죠. 10단계. 아, 예. 사실은 이제 10단계가 중요도 순으로 이렇게 쭉. 중요도 1단계부터 순이구나. 중요도라서 네. 사실 1단계에서 대부분 탈락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놈은 빨리 잘라야지. 뭐로 분석하면서 계속 어차피 자를 거 빨리빨리 자르자. 그래서 제 10단계 종목 분석 방법은 주식판 복면가왕이에요. MBC 복면가왕 시스템이 처음부터 잘라대거든요. 안 되는 놈들은 빨리빨리 자르고 마지막에까지 가야지 뭐하러 허튼 짓을 처음부터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첫 판에 자르자. 근데 저는 첫 판에 뭘 자르냐면 단기 순손실 기업을 잘라버리는 거죠. 적자 기업을 왜 사느냐?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코스닥 기업이 한 7% 정도의 기업들이 상장 폐지 우려가 있거든요. 그 7% 기업들이 대부분 뭐 감사 의견 거절을 당하거나 이런 건데 그런 기업들이 뭐냐? 결국은 적자 기업이고 실적이 엄청 안 좋으니까 결국 퇴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퇴출 기업이나 저는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을 피해보자. 왜냐? 유상증자를 하면 결국 주식 희석 효과, 주가 희석 효과 때문에 내가 산 가격이 절대 안 온다. 예를 들면 한 주에 10,000원인 주식 10주가 있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가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은 10만 원인데 주식수가 10주가 아니라 20주가 되면 동일한 시가총액 10만 원을 맞추면 주가는 5,000원이 돼야 되니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놈의 기업이 갑자기 돈이 없다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5,000원으로 주가를 반토막을 내니 이거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을 피해보자.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주식을 돈 주고 파는 행위더라. 그래서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을 피하려면 단기 순손실 기업들을 칼같이 잘라버리자.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기업들이 과한 상승을 보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그 어떤 신약 개발한다는 이슈로 유상증자를 2, 3년 안에 끊임없이 하더라. 그렇다고 보면 시가총액은 굉장히 커지고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이런 모멘텀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중에 결과로는 과한 손실을 맛볼 수 있어서 과연 우리가 적자 기업을 어떤 희망 섞인 이슈만으로 과감하게 베팅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거냐. 그런 과감한 베팅이 과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우리는 안전하게 1년에 40%만 벌면 되는데 내가 벼락부자 되겠다고 갔다가 벼락 손실을 보면 어떡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단기 순손실 기업 제외! 아닌 기업은 버리자. 대신 실적이 개선되는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증가될 그런 기업들은 아주 매력적이다. 아침 저녁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뉴스 분석을 해서 그런 매력적인 기업을 찾아서 그런 기업들을 계속 분석하자라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시가총액을 한번 보는 거죠. 주식수와 주가의 곱셈. 그래서 우리의 그 10단계 분석의 가장 큰 키는 흑자가 많이 나는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적자 기업은 이미 버렸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시가총액이랑 비교해서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 그래서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눠서 PER. 그래서 시가총액만큼 투자했을 때 몇 년간의 단기순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이걸 봐서 미래의 실적, 과거의 실적 기준 말고 미래에 돈 많이 버는 애들의 미래 실적 기준으로 PER이 낮은 그런 저평가 기업들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해보자라는 게 하나의 가장 큰 방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무 비율.
그래서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이런 것들이 좀 악화된, 유보율은 뭐 좋은 게 좋은 거고요. 부채 비율이나 당좌 비율이 악화된,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빚을 얼만큼 갖고 있나, 당좌 비율이라는 것은 운영 현금을 얼만큼 많이 갖고 있는가. 그래서 부채는 최대한 적고 운영 자금은 많은 그런 기업들은 매력적. 반대로 빚이 너무 많아. 그래서 빚을 못 갚다 망할 수 있는, 흑자부도 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자금이 적으면 결국 유상증자하더라. 그래서 이런 기업도 버려라는 거죠. 굳이 내가 뭐하러 이런 리스크를 지면서 가느냐라는 게 어떤 두 가지 포인트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들자면 저는 시가 배당률, 배당 포인트로 배당 주는 회사 치고 아주 그 망할 염려가 첫 번째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은 손해더라도 배당금을 받아서 그 손해의 일정 부분을 만회하니까 시가 배당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다. 가령 배당금이 5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5%다. 5% 이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저축은행 한 2배 정도의 시가 배당률, 한 4%에서 5% 이상이면 보통 고배당주라고 하는데요.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짜자. 그래서 시가 배당률 저 같은 경우는 8% 이상인 종목을 사서 한 6% 정도,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매력 찍을 때 사서 매력이 떨어지면 팔아라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주식 시세는 한 30% 정도 오르더라. 그래서 배당락 이후 봄철 1, 2월에 배당주를 사서 12월 말까지 들고 가면 찬바람 불 때 배당주, 그래서 배당주 주가가 올라가니까 1년에 20, 30% 수익 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고배당 측면에서 시가 배당률, PER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PER이 낮은 상태, 매력적인 상태에 사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PER이면 팔아라 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단기 순이익, 두 번째 PER, 그리고 세 번째 배당,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삼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손실 기업보다 이익 기업을 사야 되는데, 네네네. 손실 기업은 퇴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 1차적으로 무조건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뭐 한 해의 수익보다는 뭐 한 3년간 수익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죠. 수익이 네네. 나는 회사가 네네. 더 네네. 퇴출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우량한 회사가 네네네. 높으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류를 특히 과거 기준의 과거퍼가 아닌 미래 이익 기준의 미래퍼를 네네네. 보신다고 네네네. 말씀하셨고, 네네. 세 번째는 이제 시가 배당률. 시가 네네. 배당률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뭐 저축은행보다 뭐 2배 이상, 네네. 8%, 근데 8% 시가 배당률 종목을 찾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게요. 네이버 포털에 고배당이라고 치면 배당주, 고배당주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 8% 이상인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인 게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이 8% 이상인 기업들이거든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1%대, 12%대 시가 배당률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지금 주가가 최근 금리 부분들도 있고 이러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8% 이상인 기업들을 사서 연말까지 갖고 가면 한 10% 이상, 총 안 되면 8%, 9% 배당받으면 그거 결국 수익이랑 같은 거고, 예를 들면 20%, 뭐 40% 빠질 때마다 더 사면 결국 그게 나의 수익으로 이어질 테니 시가 배당, 배당을 더 받으니 뭐 고마워, 뭐 손실률,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배당주는 50대 이후에 어떤 은퇴를 준비하는 자, 그리고 주린이 분께서는 꼭 고배당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배당이라고 치시면 그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률 순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고배당주들을 한번 검색하셔서 분석해 보시고 그 고배당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실적 체크를 계속 해가면서 한번 고배당주를 기노업으로 1년 단위 기노업으로 한번 바라보자 라는 측면에서 저는 매력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은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8% 시가 배당률에 사서 주가가 올라서 뭐 6% 정도 내려왔을 때 판다는 거는 저런 뜻이겠죠. 시가 배당률은 분모에 지금 주가가 있는 거니까 주가가 네네. 올라가면 시가 배당률이 그렇죠. 낮아진다. 그 네, 뜻이에요. 그렇죠. 배당금은 배당도 받고 네네. 주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시가 배당률 좀 낮아졌을 때 주가가 벌써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네네.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 네, 그렇죠. 아니면 뭐 배당을 받아도 좋고요.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받고 꽁돈 먹고 알도 먹는 뭐 그런. 그래서 저는 뭐 이거든 저거든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오르면 오른 대로 기쁠 그렇죠. 거고요.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배당금을 더 받으니까 배당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고배당 투자 전략은 더 유효한 게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 한번 폭락을 했을 때 야 고마워, 이런 박앤세일, 코리안 슈퍼 박앤세일이 너무 고마워라고 우리가 오히려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번 물면
먹이를 놓지 않는다는 투자 전략이 고배당주에겐 너무 매력적이다. 회사는 망할 염려 없고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좋고 회사는 실적은 계속 개선이 되는데 배당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런 투자 기회를 왜 놓치냐라는 거죠. 특히 변동성이 심한 요즘 같은 장세에는 고배당주가 안전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시가 배당률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그리고 우리 이세무사님 같은 슈퍼개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수익률이 나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문 지식이 높으신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그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률도 적더라.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고배당주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첫째 날 공부 네. 벌써 다 했는데요. 네네네. 둘째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박민수 저자님은 5일 완성이니까 네네. 첫째 날에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 비법을 설명해 주셨고 네네. 둘째 날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 이야기예요. 주식 네네. 전의 원칙. 그래서 네네. 지켜야 될 원칙을 또 이렇게 10가지로 네네네. 저는 사실은 책을 쓸 때 제가 팔자를 좋아해서 네네. 모든 것들을 8장으로 구성했는데 네네. 우리 이 책은 모든 부가 10장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네네. 둘째 날도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매매 원칙이 지금 10가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역시 10가지 중에서도 그럼 중요한 거 원칙이 위에 있다면 이 원칙이 제일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원칙이 제일 이 중요합니다. 원칙 제목은 뭐냐면 네. 손절매란 없다. 이 부분을 한번 네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 주식 방송이나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손절매선을 지키라고 하고 그게 보통 이동평균선의 뭐 5일선, 21선, 뭐 60일선 뭐 이런 선들을 대부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선이 무너졌을 때는 손절매 하셔라. 아니면 뭐 사시고 뭐 5% 정도 떨어졌을 때는 손절매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손절매라는 거는 결국 36개 주랭랑이거든요. 내가 사실 손절매 전략이 있으면 매수가 너무 쉬워요. 아니면 말고 그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딱 봐서 3% 수익 나면 팔고 아니면 빠지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익 나고 빠지고 수익 나고 빠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똔똔이 가장 잘한 그런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투자해서 언제 부자 되냐 이건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종목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저는 처음에 한 30대 때는 한 일주일씩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뜸을 오랜 기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간과한 리스크는 없나? 이렇게 분석했는데 별로 그런 리스크는 안 보이고 호재는 많다라고 고민 끝에 샀다면 얘가 우리가 결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몸이 아프다고 와이프가 몸이 아프다고 버려 이거는 참 무책임한 행동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은 웬만하면 주가가 빠졌으면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해서 최대한 매수 단가를 낮춰서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서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인데 세상을 잘못 만났을 뿐이야. 시대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내렸을 뿐이야. 미국 시장이 너무 급락해서 갑자기 원치 않는 전쟁이 나서 그리고 원치 않는 병이 코로나19라는 병이 생겨서 주가가 급락할 뿐이지 얘는 괜찮은 놈인데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우리가 단돈 1원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이기자. 우리 이순신 장군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선조가 부산 앞바다에서 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백의종군 사위 말해서 해군 참모총장이 갑자기 이등병으로 강등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질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싸움에는 그렇게 하지만 12척의 배를 이렇게 들고 이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의 한 100여 척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길 싸움이라면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서 우리가 이겨보자. 그런 측면에서 손절매는 없다. 이런 원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매수 종목을 고르기가 쉽지 않더라.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아무 종목이나 살 수 없고 아무 종목이나 분석 없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분석하고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더라. 그런 원칙에서 손절매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책 내용에 당연히 있는 내용인데 네네네. 손절매는 없다를 제가 이제 꼼꼼히 네네. 읽어봤어요. 네네. 그랬는데 당연히 손절매는 없다로만 끝나면 네네. 정말 뭐 회사가 정말 안 좋아지는 회사를 갖고 네네.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외의 경우에 막 희망 고문으로 네네. 손절매 안 하고 또 언젠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네네.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도 저도 살짝 했는데 네네네. 아니나 다를까 이 책에는 예외는 있다. 네네. 그래서 기업 가치가 흔들리는 게 아주 중대한 예외인 네네네. 거죠. 그 부분만 짧게 한번 더 설명해 일단 뭐 내가 흑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돌변해서 적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분식회계라든지 분식회계, 이런 완전히. 뜻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면 아쉽지만 손절매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을 수 CEO 있다. 횡령이나 그렇죠. 정말 예기치 않은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따져볼 게 일시적으로 어떤 외생 변수, 밖에서의 변수, 그러니까 원치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 무너지거나 이런 거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지켜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기업이 롱텀하게 장기적으로 무너져 버린다. 이런 거는 그리고 예를 들면 흑자 기업이고 어떤 바이오의 어떤 임상 실험의 성공 가능성을 봤지만 임상 실패를 하면서 무너져 버린다든지 이런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한마디로 배반을 때리는 나쁜 놈들이죠. 그러면 그런 나쁜 놈들은 다시 보지 말자는 거에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를 속이는 사람들은 다시 보지 말자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럴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웬만해선 그런 나쁜 놈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또 분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정도 분석해도 그렇게 오랜 기간 분석해서 오랜 기간 뜸을 들여서 고른 맛있는 밥이 정말 맛있더라 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오랜 기간 해보자.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죠.